제 얘기를 들어보실래요? 오늘, 아니 정확히는 며칠 전부터 벌어진 일인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95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올해 95이에요. 제게는 손녀가 하나 있는데 그 애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상견례에 갔었어요. 몸이 불편하다고 다들 말렸지만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제게는 70년 넘게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0대 꽃다운 나이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얼굴도 모르던 이화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을 붙이고 살면서 아이도 가지게 되고 또 자상한 그이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이 2살이고 둘째를 베고 있을 때였죠. 그이가 집에 들어오더니 말하는 거예요. 준자야, 징지병장이 나왔어. 내일 아침에 떠나야 해. 언제 돌아와요? 했더니 금방 돌아올 거야. 우리 아들하고 뱃속 아이 잘 부탁해. 하면서 제 배를 쓰다듬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몇 달 뒤에 전사통지서가 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둘째 딸은 태어났는데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그때부터 70여 년을 혼자 살았어요. 어떻게든 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그이가 그리워서 울고 싶을 때도 참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손녀까지 키우게 됐죠. 며칠 전 한정식집에서 상견례를 했어요. 상대방 집안 분들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나누는데 다들 점잖아 보이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신랑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그분을 보는 순간 70년 전 기억이 한 번에 쏟아지더라고요. 아니야, 내 눈이 늙어서 잘못 본 거겠지 했는데 그분이 이마에 작은 흉터, 코 옆에 점까지 틀림없더라고요. 그분도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하얘지시면서 준순자, 하시는 거예요. 당신 덕수 씨예요? 했더니 온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하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70년 전에 전사했다고 통지받은 그이가 지금 제 손녀 시댁 할아버지로 앉아있다고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뒤에 그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70년 만에 마주한 그 사람과 단둘이 순자, 정말 미안해요. 처음 하신 말씀이었어요. 당신 전사했다고 통지서가 왔었어요. 70년을 혼자 살았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때 그 이가 한 말이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사실은 전사하지 않았어요. 부상을 입어서 어느 마을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털어놓으시는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쟁 중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그 이를 한 처자가 구해주셨대요. 사실 그때 그 이는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었다고 하더랍니다. 총 맞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였는데 기억을 잃고 며칠 뒤 깨어났을 때는 웬 처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21살의 처자였는데 밤낮으로 간병해주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다고. 그 처자가 너무 곱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준 은인이었고 매일 죽을 지경의 나를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니까 그 다음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70년을 기다린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상처가 다 나았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그 처자와 결혼했어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순자와 아이들 생각이 안 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그 처자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70년간 쌓인 분노가 한 번에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당신 아이들은 뭐고요? 70년을 마음에 묻은 저는 바보였나요? 그분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처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진호 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손녀가 결혼하려는 남자는 제 남편이 새 살림을 차려서 만난 처자의 아들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손녀하고 진호는요?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70년 전에 자기 처자식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산 남자의 손자와 제 손녀가 결혼한다는 거. 근데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 이가 다시 찾아와서 하시는 말이 순자 씨, 사실 제가 처음 그 처자를 만났을 때 그 처자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뭐라고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제 아들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호의 애비는 사실 제 신랑의 친아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진호의 애비는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아버지로 키웠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70년 전에 저를 버리고 간 남편이 다른 여자의 아이까지 키워가면서 새 가정을 꾸린 거예요.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진호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하셨대요. 그 편지를 전달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글을 읽지 못한다고 하자 진호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처자가 그분을 간병하면서 먼저 고백했대요.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시지 않겠어요? 저는 전쟁으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라고. 그리고 그 처자가 당신을 돌보며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외람되지만 사실 저는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순 없나요? 라고 했대요. 결국 그 이는 새로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저와 아이들을 완전히 잊고 살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알면서도 우리에게 아이가 둘이나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여자와 살기 위해 핏줄이 아닌 아이를 키워왔던 거예요. 70년을 혼자 살면서 그 사람을 그리워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았어요. 70년을 그리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요. 모르고 지나갈 수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처음에는 배신감과 저희 지난 인생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뭐라도 팔아야 했던 시간들,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려고 전사하신 정말 멋진 분이시라고 얘기를 했던 시간들, 원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보고 싶기도 했던 시간들. 하지만 신기한 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인 건 우리 손녀와 진호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혈연 관계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난 인연이었던 거니까요. 뭐 저는 이제 다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냥 손녀가 행복하면 되었어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분도 참석하셨는데 70년 만에 한자리에 앉아서 손녀 결혼식을 지켜봤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그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순자 씨, 정말 죄송했어요.
70년 동안 고생시켜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제 됐어요. 덕분에 우리 손녀가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요. 95년을 살면서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70년 만의 재회,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